오늘 또 신림동 강간미수범 관련된 재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의정처럼 첫 공판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거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조금 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판부가 많이 고민을 한다. 이렇게 중앙일보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난 거는 그것이 아니라 이 담당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러니까 반성문이라고 하면 사건 관련돼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해갖고 판사님 선처 부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사자 말하자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다는 등 엉뚱한 얘기들을 썼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이제 이런 형사재판에 가면은 피고인들이 어쨌든 여러 반성문을 많습니다. 이영학이도 그 많은 반성문을 쓰는 것처럼 결국은 사실 판사의 입장에서는 판사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고 국가를 대신해서 이른바 징벌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 법률에 의해서 징벌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사실 2차적, 3차적이죠. 결국은 가능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피고인이 아무리 잔혹한 살인자라 하더라도 범행을 한 건 한 거고 내 앞에서 반성의 여지를 보이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깎아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형사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많이 쓰는 겁니다. 되도 않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반성문을 써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너무 잘 알죠. 대신 써주는 반성문 모범 답안을 갖다 주고 그대로 베껴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판사들은 그냥 대충 깎아주고 이렇게. 그런 관행은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재판 관행에 있어서 판사가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법률은 좋은데 양심은 뭐냐? 실제로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지 않냐? 양심에 의해 판단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판결하고 그런 게 아니냐? 결국은 배심제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판사라 하더라도 좀 경험도 많고 지금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재판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대충 정황은 알겠는데 그럼 깎아주려고 하면은 반성문이라도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보통 판사들은 반성문이 들어오면 장수나 횟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그냥 썼으니까 썼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쓰라니까 썼구나라고 그 내용까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고민이 많다. 그리고 그만큼 사실은 사건 자체가 좀 여론의 여러 가지 판사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재판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엄격하게 증거, 그리고 재범 가능성. 그럼 판사가 그걸 판단할 수 없으면은 전문가한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가 재범 가능성을 판단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사법제도가 이렇게 별로 바뀌지 않는 형태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변호사들이 왜 이런 뜬구름 잡는 반성문을 모범 답안을 갖다 주고 쓰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지가 쓴 건 아니겠죠. 그 뭐냐면 변호사의 얘기는 그겁니다. 반성문이 아니라 자백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성문이라고 써갔는데 실제로 쓰게 하면은 자기가 뭐 사실은 해가 강간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쓰면 큰일 나는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백문이 아니라 그냥 일정 정도 그냥 구색만 맞추는.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사 피고인이 반성문을 10장 썼다는 든 100장 썼 전혀 이 영화기 보세요. 그 영악한 놈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하여튼 이 심정 강간미수 사건은 좀 걱정이 됩니다. 조금 황당하다기보다는 경남경찰청이 여러 흔히 말하는 그 현장 경찰관들의 일타 공직기강 회의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자꾸 보니까 경남지방경찰 소속 경사 누구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어떤 지난번 6월에는 통영에서 어떤 순경이 교회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대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아무 일 없는데 가갖고 CCTV 다 찍혀갖고 아주 게시판이 도배가 됐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3월에는 거제경찰서의 지구대 순경애가 자기 여자친구를 순찰차로 귀가시켰어요. 이 또라이 새끼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새끼예요. 지금 순찰차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그때 아주 급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새끼들을 경찰에 월급을 할인이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경찰 채용 제도가 큰 문제가 있다. 경남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하는 말은 똑같아요. 복무기간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내부 정강 강화했다. 이건 웃기는 소리예요. 하지 않아요. 해봤자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내버려요. 애초에 싹이 노란 애들은 뽑질 말아야 되고 애초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과감히 잘라야 돼요. 소송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근데 소송 가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송 1심, 2심 가면은 또 거기서도 저 판사들이 또 그냥 또 봐줘갖고 복지시키죠. 국민의 세금을 또 갉아먹죠. 애초에 저런 놈들을 뽑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냐면 기껏해야 이제 순경 시험 같은 고등학교 과정 지금 이런 과정 정도 보고 면접 대충 보고 면접관이 너무 잘 알죠. 대충 보고 저 새끼 되면 안 되는데 한 번 되면 폭탄 돌리기 하고 애초에 견습사관 같은 걸로 들이고 거기에서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위로 올리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서로 줄이 많고 빼고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들 자기 라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은 저 지구대 저 구석에 등신 같은 인간들 저기 등신이라는 얘기는 장애인 비하가 아닙니다. 지방청이나 이런 데 가갖고 경찰서 내근직 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 거지같이 하고 이런 그래서 제가 경찰 조직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이런 자 제가 제일 늘 말씀드리는 게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사기, 사채하는 놈들, 종교 사기, 갯돈 사기 이런 놈들. 그러니까 서민들 피를 쪽쪽쪽 빠는 아주 기생충 같은 인간들. 근데 이런 놈들은 지금 여기처럼 일단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지금 15년, 16년을 이렇게 받은 놈들이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수천 명의 피해를 했는데 얘들이 또
또 인제 재판 받으면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징역 10 개월 추가로 선고받았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처음에 투자금 4천억을 받아서 가로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인제 기소돼 갖고 인제 재판을 받는데 불구속 재판이 되고 있는 상태인 었던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련된 범죄자 놈들이 한 조직이니까 한 수십 명 될 거란 말이에요. 머리 있는 놈들은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중에 인제 중간급들 놈들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불구속이니까 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또 똑같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예요. 경찰 애들, 검찰들 다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른바 기획 사기 같은 걸 친 다음에 바지 사장 같은 대타 뛰어난 애들을 이미 빵에 넣고, 실제로 돈 먹는 놈들은 거기서 불구속해서 재판받다가 합의하고 그러다가 또 빼돌리고 거기서 또 사기치고 또 거기서 대타 뛰고 또 사기치고 또 인제 합의해 갖고 빼내고, 그러니까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전담 부서를 두고, 전담 아니면 미국처럼 아예 사기청, 사기 방지청 같은 그런 전담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을. 그리고 수익금 환수, 이제 범죄 수익금 환수. 그거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 2018년 경찰청 범죄 통계가 있는데요. 전체 범죄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에 한 해에 한 158만 건 정도가 모든 범죄가 발생합니다. 살인부터 사기, 성범죄 모든 게 다. 근데 그거는 대체적으로는 조금씩 감소해요. 보통 180만 건에서 170만 건에 150만 건, 60만 건 왔다 갔다 하니까 대충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폭력, 절도 이런 건 줄어드는데, 문제는 사기, 지능범죄가 전년도 2017년도 30만 건에서 2018년도 34만 건 늘어나고 있죠. 다른 건 다 줄어드는데 사기가, 보이스피싱부터 다단계 사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수사 역량, 이 범죄 대응 역량이 주로 강력 사건 중심으로, 그건 점수가 높고, 사기는 해봤자 티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충 합의에 끝나고 막 이렇게 이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수사, 범죄 예방, 범죄 수사의 포인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 발생이라는 게, 사기라는 게 인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것도 소액 사기도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냥 기획사, 부동산 사기 같은 경우 전세산 날리고 연금 날려서 자살하고, 이런 다른 모든 범죄는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건 줄어든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활동할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폭력이나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근데 사기는 안 그런 거예요. 사기는 살기 힘들면은 더더욱 그런 거머리 같은 기생충들이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꿔라. 범죄 시스템. 글쎄, 바뀔까요?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인제 여성 변호사들이에요. 제가 왜 사기하면서 여성 변호사들 얘기를 하냐면, 변호사 합격률 50%.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가 예를 들면 1,0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500명은 여성 변호사들이에요. 오히려 상위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로펌이나 검찰이나 아니면은 로펌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검찰이나 아니면은 판사 같은 데서, 법원 같은 데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여자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하는 순간 2등 시민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왜? 출산 육아. 딱 그 나이 때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로스쿨에서 만난 똑똑하고 실력 많던 여성은 어디가 있는가? 로펌은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 실제로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하면은 법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일반 서민들이. 경찰들 가봤자 뭐 해줘요? 지들 사건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싸게 양질의 이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나마 사기들이 줄어들겠죠. 법을 잘 몰라서 도장 안 찍어야 될 때 찍고 이런 것들. 실제로는 여성 변호사의 문제. 지금 여성 변호사,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로스쿨을 만들고 로스쿨에서 대량의 변호사를 배출을 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써먹지 못하는 여성 변호사. 변호사 시험 합격률 중에 44.7%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신규 변호사 등록에 여성 비율은 41%예요. 그죠? 7,000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거는 여자 변호사들은 막 치열해요. 잘 모르잖아요. 물어보고 내가 좀 불쌍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형사사건. 제가 아는 또 뭐 로스쿨 나온 사람들 몇몇몇은 전문적으로 가시라. 남들 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가시라. 그럼 남성 변호사들 뭐 쉽게 말하면 접대해 갖고 기업 일 따는 이런 기업 이런 상대 이런 거에선 경쟁이 안 되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형사사건 변호, 특히 이제 뭐 이런 그런 조언도 해주고 그러는데 결국 참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성 변호사들을 전문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여태까지 로스쿨 만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사기 사건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전문적으로 법률을 도움받은 사람들이 없는 사기 사건의 천국이죠. 대한민국 사기 사건 천국이. 사기범들 득실득실해.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물론 이제 제가 또 방송하면서 그 실력 없다고 막 떠들어다니는 애들은 이제 사실 뭐 남자 변호사 애들이고 근데 걔들 실력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여자 변호사들은 실력이 그 뭐 없어도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거를 뭐 선입견을 갖고 뭐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남자 변호사는 여자 변호사든 실제로 형사사건 쪽으로 강하게 부딪혀 갖고 전문성을 키우시라. 그래야지 본인들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잠깐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여성 변호사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자 변호사들도 능력 있고 또 뭐 그걸 뭐 제가 다른 말씀 드리려고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 성차별이 그대로 변호사 시장에도 들어간다는 사실 좀 사회 구조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이 말씀 잠깐 드려봤습니다. 양질의 이 법률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하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기 왕국, 대한민국 사기 왕국에서는 그나마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 갖고 말씀드려 봤습니다.